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제가 목동왕언이라는 블로그도 가끔 하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를 통해 목동으로 이사 오시는 분이나 워킹맘 분들이 종종 상담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비 중1부터 예비 고1까지 모든 학년의 엄마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학원, 선행, 고교 선택 등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최근엔 이것들과 더불어 2028 대입 개편안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어요. 저는 입시가 지금과 크게 달라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등급 구간이 넓어져서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는 정도? 1등급이 4%에서 10%로 는 것 외에는 정시 비율이 그대로여서 입시 전략적 관점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 대비하고자 한다면 더 빡세졌다고나 할까요? 2028 대입 개편안에서 엄마가 체크해 봐야 할 것과 학부모 경력 18년 차가 생각하는 대비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고교 선택은 크게 변하는 건 없다. 대학의 목적은 우선 학생 선발에 있습니다. 형식이 어떻게 변해도 본질은 동일하죠. 상위권 대학의 선발 인원은 정해져 있으니 당연히 갈 수 있는 인원도 한정적이겠죠. 인서울권 끄트머리 지원 가능 내신을 현재 2.5 정도로 보면 2등급 11%, 3등급 23%의 중간인 17%로 대강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5등급제에서는 1등급 10%, 2등급 34%니까 17%면 대강 1.5등급 정도 되는 거죠. 1.5 등급을 넘어서는 순간 인서울권에서는 수시로 지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수치만 바뀌었을 뿐 변하는 게 없어요. 정시 비율이 동일하니까 수시 선발 비율도 비슷할 테고 말이에요. 인서울을 원한다면 1.5를 넘는 순간 정시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 선택 기준도 지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기준이 그 학교에서 4%에 들 수 있는지에서 10% 안에 들 수 있는지로 바뀔 뿐이에요. 사실 내신 1에서 1.5 안에 의치안을 비롯 인서울권 모든 대학과 학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시 예측은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입시 컨설팅 업체가 더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요? 또 변별력 약해진 내신을 커버하기 위한 비교과 활동의 비중도 커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비교과 활동을 수업 시간 내 혹은 수행평가, 자율활동 등의 학교 활동 내에서 하게 될 테지만 뭔가 눈에 띄는 결과를 내기 위해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같지요. 특목고를 가면 내신이 좀 안 좋아도 수시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대의 경우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어차피 손가락 한두 개 내지는 많아도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여서 어딜 가든 극상위권이어야 수시가 가능한 거고요. 오히려 이를 넘어선 순간 수시 원서조차 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으로 치면 4등급이잖아요. 특목의 경우라도 4등급을 넘으면 수시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 분위기가 좋아 정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고3의 상대평가 과목이 몇 개 안 돼 내신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능 준비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 가능했어요. 2028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도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과 마찬가지로 5단계 상대평가가 병기되기 때문에 특목고 고3의 내신 부담이 늘어날 듯합니다. 서울대와 고려대의 일부 전형에서 정시의 교과평가를 하고 있고 연세대의 경우 교과평가를 예고했기 때문에 정시 올인을 결정했다고 해도 상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면 내신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1등급이 10%인데 스카이를 원하는데 34%인 2등급이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떤 학교는 A, B, C 3단계의 성취도 평가에서 거의 모든 학생에게 A를 준다고 하는데요. 2028에서는 이런 내신 부풀리기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석차 등급이 나오니까 없어지는 거죠. 내 아이가 특목고 진학 시 4% 안에 들지는 잘 모르지만 확실히 10% 안에는 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특목고가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 이걸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일반고에서 10% 안에 안전하게 세이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고라고 해서 10% 안에 들기 쉽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목 뺨치는 갑방고도 많고요. 외고의 경우 어차피 통과, 통사 다 배우고 수학도 다 배우니까 의대 진학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전문가분도 계시는데요. 의대가 이혜웅 소장님 말씀처럼 뽑는 선발이 아니라 버리는 선발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대처럼 얘는 수학을 잘하네? 뽑아볼까? 하는 게 아니라 의대는 수학 안 되면 버리고 또 국어가 부족하면 버리고 한다는 거죠. 결국 뛰어난 아이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이들만을 남겨두는 거라 기본이 된다고 선발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영재고, 전사고, 일반고 등의 이과 우수한 아이들 다 제치고 외고에서 수시로 의대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말이죠. 예전에 문이과 구분 폐지라고 외고 가도 의대 간다고 선전하던 영어학원이 있었는데요. 결국 상위권 대학의 거의 모든 자연계열 학과에서 선택 과목을 과탐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허위 광고가 됐죠. 다만 문과 아이들끼리의 내신 경쟁이라는 점에서 인문계열 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외고가 여전히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대비는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공부 부담은 증가합니다. 2028 수능 개편안을 보면 현재 수능에서는 국어의 경우 공통 과목과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한 개를 선택해 응시하지만 2028에서는 선택 과목 없이 모두 공통이어서 전부 공부해야 합니다. 수학도 현행 공통 과목과 미적, 기하, 확통 중 한 개를 선택하는 체계에서 2028에서는 대수, 미적분 원, 확통을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게 됩니다. 수학 과목 명칭이 변경되는데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28의 대수는 현재의 수원, 미적분 1은 수2, 미적분 2는 현행 미적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현재 문과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 범위로 수학 부담은 덜어진 것일 수 있지만 2028 수능 개편안을 다시 보면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 수학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제2 외국어와 한문 영역으로 중국어, 일본어 등 9개 과목 중 택1 하던 것을 심화 수학을 포함해 10과목 중 1개를 선택해 치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정이긴 하지만 이 안이 통과된다면 상위권 이과 학생들은 수 1, 2에 더해 확통, 기하, 미적을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 분량은 확통이 1, 미적 5, 기하가 3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 대입제도에서 확통, 미적, 기하 중 한 개만 선택해 공부할 수 있었는데 현재 제일 공부량이 많다는 미적 선택자를 기준으로 해도 공부 분량이 거의 배가 되는 거예요. 절대평가라 심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강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또 통과되지 않더라도 수능 100% 전형이 아닌 정시 교과평가가 이뤄지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과목 이수 이력이 중요해지니 학교에서 미적과 기하를 선택해야 하고 또 5단계 상대평가에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내신 준비도 해야 합니다. 고3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이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를 병행? 쉽지 않겠죠? 그러면 또 선행 수요가 생기는 거죠. 중3 11월은 특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유명한 고등학원들이 예비 고1을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기 때문이에요. 최상위권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 많은 수가 이 11월 테스트에서 수학학원 최고반에 입반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기도 합니다. 현재 목동내 수학 최고반에 입반하려면 수상, 수화, 수원, 수투, 미적까지 테스트를 봐야 하는데요. 5과목을 봐야 하니까 2일 동안 테스트를 치르기도 합니다. 2028을 대비한 내년 중3들은 어디까지 테스트를 치르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최고반이 아닌 두 번째 반의 경우 수상, 수화, 수원, 수투까지 테스트를 보고 통과해야 하는데요. 내년에는 아마도 수원, 수투와 더불어 확률과 통계가 포함되지 않을까 합니다. 탐구로 넘어가 보면 이과 학생들이 사탐을 공부해야 하고 문과 학생들도 과탐을 추가로 공부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물화생지 중 학교에서 2-3과목을 이수하고 수능으로 2과목을 선택하니 물리나 화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화생지를 모두 해야 해요.
수능 통합과학에 물화생지가 모두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역학과 에너지, 생물의 유전 등으로 과목명이 바뀐 과탐2 과목 역시 모두 5단계 상대평가되기 때문이에요. 뭐 수시 포기하고 수능 올인하고 교과평가하는 상위권 대학 희망이 아니라면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심화의 부담은 줄어든다고 하지만 어차피 상대평가되는 수능에서 무작정 쉽게 출제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쉬운 수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2024 수능을 보시고 다들 아셨겠죠? 내년 말 발표되는 예시 문항을 지켜봐야 하지만 한 단원의 물화생지가 모두 포함된 통합과학처럼 융합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탐과 융합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융합형 과목이 개설되기도 하거든요. 융합형 문제가 결코 쉽지는 않겠죠? 물론 독서를 많이 하고 또 통과를 폭넓게 다룬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고등 입학 전에 통합과학을 선행하기보다는 물원, 화원을 먼저 공부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물원, 화원을 먼저 공부하면 통합과학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중학교 때 물원, 화원 정도는 한번 받을 만한 유인이 생기지 않을까요? 의대를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생원, 생투를 미리 공부해 두려고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원투는 일반 사회의 비중이 4, 지리 3, 윤리의 비중이 3 정도이고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의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 중3 겨울방학은 어떻게? 가야 하는 학원이 늘어난다. 중3 겨울방학 즉 예비고1은 보통 수학, 국어, 영어 학원에 과학 한 과목 정도 다니는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통과의 경우 혼자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2028 대입을 위해서는 국영수에 사회, 과학 학원까지 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수능에서 통사와 통과를 보니 이왕 배우는 김에 확실히 배우는 게 좋다고 판단할 가능성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수학 주 2회, 영어 2회, 국어 1회, 사회 1회, 과학 1회 하면 주 7일 학원에 갈 판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말이죠. 현재 목동에 유명한 사탐 전문 학원이 딱 한 개 있는데 아무래도 늘어날 것 같아요. 고등 내신 대비로 다니는 학원도 늘 것 같습니다. 보통 통사는 시험을 봐도 대부분 아이들이 안 다녔거든요. 수능 필수가 되니 다닐 가능성이 커지겠어요. 그리고 통과도 안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다니게 되겠죠. 물론 자기 주도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언제나 예외지요. 네 번째, 현 중3, 고1 재수 가능한가요? 재수, N수도 가능. 내신 성적은 환산될 것이고 국영수 통과, 통사도 일단 배우니까 새로 해야 할 것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재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시가 없어지거나 비율이 줄어든 게 아니어서 해볼 만은 하다고 생각해요. 또 현 중2가 고3이 되면 진로 선택 과목도 5등급 상대평가되기 때문에 내신 부담이 꽤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재수생들이 유리해지는 거죠. 변화가 클 때 기회의 가능성도 커지는 법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학, 국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모두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수학이 가나형일 때 비해 현재 통합수능에서 1등급 컷이 내려간 건 맞습니다. 현재는 수학을 1개에서 3개까지 틀려도 백분위가 쑥쑥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등급 컷이 88점이라고 보면 100점에서 88점까지 백분위로는 4%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국어는 1개 더 틀릴 때마다 백분위가 확확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수학은 좀 틀려도 의대를 갈 수 있는데 국어를 좀 틀리면 의대는 못 가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물론 의대는 모두 잘 봐야 가는 건 맞지만요. 2028 대입부터 국어, 수학 등이 원점수 그대로 반영된다면 각 과목의 점수는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게 되겠죠. 모두가 공통으로 보니 표준 점수 100분위로의 조정 필요성은 크지 않겠지만 대학들이 지금처럼 수학에 가중치를 부과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수학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국어 1점보다는 수학 1점이 가중치만큼 더 커지니까요.
현재는 수학학원을 주 2회, 국어학원도 주 2회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수학 주 3회, 국어 주 1회로 바뀔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냥 저의 내피셜이지만요. 중2 이하 친구들은 수학 공부 더 많이 해두세요. 지금까지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 지극히 학부모의 입장에서 살펴봤는데요. 상위권 친구들은 좀 더 많은 걸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입시는 상대평가라서요. 모두가 상위권 대학과 학과를 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입시 개편안 발표 전에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여 만든 청원 링크를 봤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막혀서 동의하지 못했어요. 세상에는 여러 상황이 있고 때론 평범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학생들의 가능성을 막지는 않는 개편안이어서 보통 이상 점수는 주고 싶어요. 여러 다른 평가에도 공감하지만요. 2028 이후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화이팅입니다.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